이정현 대표는 당장 물러나라. 새누리당의 젊은 피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이 단식 농성장에 오늘 오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 지도부는 당원과 국민으로 이미 탄핵당한 상황입니다. 당내를 중심으로 해서 조속히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정현 당대표 체제의 즉각적인 퇴진 그리고 비대위 구성란이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즉시 하야하는 것,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이 사태의 문제의 본질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누구도 한 개인을 위해서 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신감을 가진 것은 배신의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그렇게 배신당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국정 운영이죠. 이정현 대표의 단식과 비교해서 명분이 저희가 월등히 앞서 있고요. 그리고 절차와 아니면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방법에는 당연히 재창당 또는 당 해체 또는 분당 이런 모든 옵션을 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탄핵과 하야를 놓고 봤을 때 탄핵이 더 질서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탄핵이 오히려 더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선후퇴 및 거국 내각 수립에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퀴즈라는 지적에 대해 제 입문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시절에 들어온 건 맞지만은 그 이후로 제가 보여온 행보라는 것은 과거에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윤창중 대변인 임명부터 시작해서 제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그 당시에 지적할 때 더 세게 지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후회가 남을 만한 그런 제 스스로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정현 대표가 당을 위한 그런 어려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어쨌든 단식을 시작했고 이정현 대표는 20일에 사퇴하겠다, 다음 달 20일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좀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다시 반추를 해보면 지금 일어난 일이요. 한 달이 안 걸렸어요. 그렇네요. 근데 다음 달 20일 그러면 너무 먼 거예요. 지금 그 새누리당은 빨리 해체를 해가지고 지금 그 어떤 자성이라든지 또는 재탄생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도 늦을 판에 네. 지금 무슨 이유로 다음 달입니까? 그 다음 달이라 그랬대는데 저 그 다음 달 20일에 그 20일의 이유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새누리당이 이렇게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저 젊은 정치인들이 단식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는 거니까 무기한입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무기한 단식하려면 단식 전에 좀 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단식했다가 이정현 대표처럼 또 며칠 만에 설마 끝나지는 않겠죠. 네. 그 단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간디 수상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단식에 있어서 육체적 단식만큼 중요한 게 정신적 단식이고 단식을 투쟁의 수단으로는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결국 필요한 건 새누리당의 해체와 개혁이잖아요. 저 젊은 피들이 원하는 건. 그렇죠. 근데 단식을 할 만큼 얼마나 그 절박했을까 싶으면서도 이왕 하는 건 무기한 계속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정현 대표는 오늘도 무슨 소리냐. 당내에서 일어나는 얘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좀 신중하고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야당에서 자꾸 이제 지금 당 지도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노를 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야당 쪽에서는 지금의 당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협상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진전이... 저는 알다시피 지금 그런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작도 안 했었었고 새누리당의 당원 28만 명이 뽑아놓은 당대표를 야당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뭡니까? 야당한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민주정당에 운영하는 사람들 아니신가요?
네, 네.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인데 다음 달 20일도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상황 인식이 조금씩은 늦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늦고 사과하는 게 좀 부족하지만 이정현 대표도 계속적으로 뒤따라가면서 부족한 국민의 기대치에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이제 사퇴한다는 것도 지금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반기문 사무총장 오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다음에 전대를 해가지고 다시 또 친박이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네.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거에 손톱만치도 못 따라온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네. 원조 친박 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드디어 탄핵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저도 여러분도 국민들도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질서 있는 수습이란 말을 쓰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을 가야 한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김무성 정치인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그 평가를 할 때는 아니고 어떻게든지 간에 보수 진영 새누리가 이렇게 움직여 이 수습을 국면하고 이 국면을 수습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저 방향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정말 새누리당의 비박들이 그 야권과 힘을 합쳐서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 이것도 또한 사건이고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게 SNS에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한 척하지 말고 정계 은퇴하라 직격탄을 날렸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글쎄 뭐 이제 2007년도부터 사실은 뭐 당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또 당 대표로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근데 더 두 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내부에서 어떤 그 이제 나름대로 당의 어떤 우위라든지 당청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 결국은 레이저 다 맞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다 이제 내침을 당한 분들이고. 그러면서 볼 때는 물론 잘못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측면도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뭐 당의 어떤 그런 상대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보면 뭐 새누리당 다 없어져야죠 뭐. 그러면.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새누리당의 소위 비박이라고 이름 붙은 그 정치인들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네. 지금 김무성 대표의 이제 탄핵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또 유승민 대표의 입장을 보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비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질이 멸렬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뭐 옳은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저걸 그러면 어떻게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러려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를 좀 내려놓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농단이 문제지 대한민국의 보수 정체성을 가지는 국민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50% 이상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대표할 정당과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거의 사망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또는 그 어떤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될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그 개별적인 발언도 중요하지만 탄핵을 네. 해야 된다? 그럼 탄핵 발의를 먼저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안에서 지금 뭐 자꾸 그 이정현 퇴진하라 하지 말고 그럼 비박을 끌어안고선 모두 탈당을 해가지고 진짜 해체의 길로 가든지 뭔가 네.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이 보수 지지층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그냥 그 소위 그 대한민국에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점을 좀 그분들이 각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일면 사설과 그 김순덕 논설의 칼럼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이 그다음에 여당도 물론이고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도 네. 없잖아요. 탄핵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그걸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길로 나서야 된다.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자, 박 변호사. 네. 대통령 수사,
그렇죠. 이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이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될지는 봐야 될 거고 궁금한 게 뭐 청와대 부근 안가에서 뭐 방문 조사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 네. 변호인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조사는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조사의 포인트는 최순실 씨가 20일 정도 이제 기소가 되기 때문에 그게 공소장에 넣을 내용들을 조사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다만 참고인 하다가 좀 문제가 되면 뭐 피해자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참여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아마 참여를 시킬 걸로 보이는데 이 개인적인 일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민정비서관이 가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 우병우 수석도 본인이 나가긴 어려우니까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전 수석이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이 좀 추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변호인으로 참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 안가에서 받는다. 변호인 없이 할 수도 있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잠시 것은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또 다른 촛불 민심의 분노를 받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